처음에 잘했던 사람이 99%, 98% 떨어지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찰력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전혀 맹탕으로 나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저는 또 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꼭 해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 호기심을 못 참아서 재미가 없으면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걸 항상 저는 새겨두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도 아마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좀 덜 재밌어지잖아요. 재미있는 쪽을, 재미있어지는 일을 택하는 것, 그것도 재밌게 사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그만둔 게 무수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나쁘게 말하면 합리화, 우아하게 말하면 명분이 있어요. 그만두는 명분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들고 후회하거나 돌아서서 막 땅을 치고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것도 명랑하게 사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후회에서 얻은 게 있다면 괜찮은데 그건 후회할 가치가 있지만 후회만으로 끝나는 거는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도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일이 즐거운 92세 총무과장의 다마키 야스코 할머니라든지 100세 할머니 약국의 히로마 에이코 할머니라든지 여러 할머니들 중에서 작가님의 최애 할머니를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나이 때문에 더 매력도 다가오는 분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라는 책인데 그 책은 처음에 제 지인인 일본어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식을 접하고 읽었는데 그 할머니 앱 개발자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분이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나머지 두 분도 좋은데 나이 든 거 말고도 뭔가 더 은퇴 이후의 삶을 더 보람있게 사는 분이라고 보시면 와카야마 마사코 할머니가 최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근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까먹었네요. 마사코 할머니가 앱을 개발했다고. 6개월 정도 자기가 혼자 개발자를 배워서 애플 전화기용 앱을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놀이용 앱을 개발해서 그 애플의 무슨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초청받고 한 얘기가 아마 테드 있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처럼 숏코트에 붉은색 니틀 입었던 것 같은데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그 신주쿠 매장에서 비싼 할머니 보고 말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분은 아니었는데 애플 직원인데 나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머리 하얀데 청바지에 스니커즈 신고 멋진 할머니가 있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래 난리를 쳤는데 나이 들어서 멋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 나이에도 어플 개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개발자 언어를 배웠다는데 물론 정교한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시니어를 위한 게임용 앱이니까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좋아요. 게임이라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는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게 두뇌 회전을 위해서 더 이상 안 쓰는 뇌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9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열심히 미친 듯이 게임하고 있는 건 멋있지 않을까요? 상상해 보니 그러네요. 너무 힙한데요? 그럼 그 마사코 할머니의 나이와 상관없는 네. 열정? 이런 것들을 네. 좋아하시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기본은 굉장히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경쾌한 걸음걸이였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게 되는 거는 제일 필요한 거는 건강관리이고 몸이 둔하지 않게 되는 거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날렵해야 되고요. 그럼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딱 가져오고 네. 싶다 하면 그분의 네. 체력. 건강. 근데 사실 노후 생활을 품질 결정짓는 건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이거든요. 사실 제가 방송대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학교에 앉아서 몇 시간, 6시간씩 버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그런 점에 있어서 미리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말자. 아니 근데 지금도 저보다도 체력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숨쉬기 운동만 했던 생활을 탈피해야 된다. 올해 목표는 그겁니다. 혹시 비결이 있으실까요? 뭐든지 잘 먹고요. 숙면을 취하는데 침대에 눕기 전까지 일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기 때문에 바로 졸리는 순간에 눈 딱 감으면 3초 이내로 마취약을 맞았을 때 하나 둘 셋 세세 까무룩 잠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수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개운한 몸이 되니까 몸이 건강한 쪽으로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건강해지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 항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것도 막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네,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는 쪽을 택하고요. 해야 되지 않는 일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한다. 두 가지만 딱 지키면 되지 않나요? 갈등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원칙을 세워놓으면
갈등은 적어도 줄어들어요. 힘든 건 여전할지 몰라도 마음속 갈등은 없습니다. 내가 즐거워야지 일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너무 대단하시네요. 정신력을 또 이렇게. 그게 이제 작가님의 매력이잖아요. 그 명랑하고 즐겁게 사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루의 대부분은 사람들 만나고 책 읽고 공부하면서 계속 말을 하거나 웃고 있잖아요. 저절로 표정 관리가 되나 봐요.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누가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제 얼굴 안 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즐겁고 명랑하게 사는 건 좋은 얘기를 나눌 사람들 많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고요. 좋은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이 제가 독서 모임과 공부 모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계속 간격을 두고 만나면 한 달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만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만큼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장관리?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면 있어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으면 공감대 형성은 뭐 문제 될 것도 없거든요. 오늘 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 잘 옆에 두려면 네. 모임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 막자지껄하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1대1로 만나는 모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각기 여러 번 읽을 수 있고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거든요. 똑같은 책이라도 오늘 읽은 사람과 내일 읽은 사람이 다르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좋은 책의 경우는 한 번 읽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총균세 같은 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3번 읽었거든요. 그거 600쪽이 넘는 책인데 힘든데. 한 넉 달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전 2시간 원칙을 되게 지키는 편인데 책을 읽을 때 성대 관리 마지노선 2시간 읽고 헤어진 다음에 쉬었다가 보통 하루에 2개 정도 모임을 하는데 아 이거 놀랍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매일 새로운 책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반복해서 읽으면 당연히 그 차곡차곡 쌓이니까. 근데 윤동 모임도 하시잖아요. 네. 2시간 동안 막 읽으면 진짜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럿이서 모이는 경우에는 턴이 늦게 들어오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음감을 즐길 수 있어요.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읽는 자세와 음색 다르고 감정의 울림이 다 다르거든요.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듣고 있어요. 그럼 너무 즐거워요. 매번 새롭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집중한다는 즐거움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인용해 주신 문장 중에 나이라는 건 저절로 도착하는 정거장 같은 건데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기다리지 않아도 초고속 열차를 타지 않아도 나이는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 작가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인생 경험이 풍부하죠, 당연히. 그런데 나이에 비례해서 현명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살 먹은 만큼 한 개라도 더 현명해지자, 개수가 있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었는데도 현명해지지 않으면 가성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통찰력도 좀 많이 갖고 싶고요. 사고력도 넓게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 전부 현명해지게. 그걸 이제 오늘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된 것은 없나요? 늙음? 늙음 그 자체. 그런데 늙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늙음을 대하는 자세는 각기 다르잖아요. 어떤 자세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 설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뚜렷하게 내가 목표 삼아서 어떻게 늙겠다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변함없이 책 읽으면서 그저 좋은 일 하면서 살자. 일단. 그 다음에 건강하게. 3가지 정도면 너무 큰 목표 아닌가요? 네, 도달해 보려고요. 책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불안과 청춘은 한 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청춘 시기 지나면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한 몸이다라는 말 어디서 들었는데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책, 신간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불안하지 않기 위한 뾰족한 대처 방법은 없는데 불안해지는 이유를 분석해 놓은 책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얻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자기 스타일 밀고 나가는 걸로 확신을 고집하려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은 좀 뭔가 괜찮아지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아직도 현명해지는 함량 미달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현명하고 지적인 사람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잖아요. 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저보다 글 잘 쓰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게 저는 책에서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혹시 뭐 책을 읽고 그렇게 네.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저희는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아동용 저서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위인전 위주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 본받고 싶어서 열심히 흉내를 냈어요. 가령 마리 퀴리가 저의 롤 모델이었는데 폴란드가 식민지였던 시절에 일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돈 벌어서 언니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언니가 또 돈 벌어서 마리 퀴리 공부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감동의 도가니였거든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리 퀴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마리 퀴리 일생을 담은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위인전에 안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살짝 실망했던 기억도 있어요. 사랑했던 남편의 사별 이후에 여자로서 겪어야 했던 그 인생 역경 같은 게 나중에 영화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영화랑 책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원작이 있는 영화면 꼭 원작을 보고요. 영화를 본 다음에 원작이 있는 걸 발견하면 그럴 때 번역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원서를 보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번역서가 나오면 빨리 갈아타는 이유가 제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좀 말 빠른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번역이 안 된 책을 계속 번역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먼저 그 책을 집어들 수 있잖아요. 누군가 번역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엣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거랑 거기서 살아보는 거랑 완전 다른 경험일 것 같거든요.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게 캐나다였어요. 제가 영어 번역가인데도 영미권에 가본 적이 없는데 캐나다에 가서 3개월 살면서 한국보다 좀 지루하다. 어떤 점이? 역시 한국이 좋다. 빠른 변화를 우리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외국에 가서 비교해 보면은 슬로우 라이프가 바로 거기 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연 환경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쾌적함이 있지만 변화무쌍한 삶을 기대하고 가면은 자칫 지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넓은 나라에 가서 겸을 넓히는 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나라를 가끔 가보는 게 나의 겸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 너무 뻔한 얘기죠. 원서 한 권을 잘 읽기 위해서 네. 그 나라에 가서 좀 네. 살아보기도 하고 그 책을 엄청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커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독일을 안 가봤는데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든 게 바로 내년쯤에는 독일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네. 지금도 벌써 4개 언어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맛만 본 경우고요. 중국어도 너무 성조를 다 까먹어서 일일이 읽기 전에 낭독하기 전에 성조부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한자 한 땀 한 땀. 좀 더 시간이 생기면 모든 한자의 성조를 다 찾아가면서 읽는 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시작할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저보다 중국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면 저랑 안 놀아줄 테니까. 갑자기 작가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 뭔지 궁금해졌거든요. 좋아하는 책이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에 적어놓고 외워야 되겠어요. 좋아하는 작가라든가 좋아하는 책을 물어보면 정말 딱 할 말이 없어졌는데 저한테 영향을 미친 책이 적어보면 수천 권 될 수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한번 엑셀에 입력해볼까 봐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명랑한 어른으로 살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명랑 실패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지? 네, 매일같이 하이한 기분을 살 수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그럼 현실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도피가 우울한 처지를 잊게 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줘도 안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자요.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닌데 우울할 때는 잠이 금방 와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다. 인체 오묘한 섭리를 또 깨닫습니다. 그럴 때. 그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 누웠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얼른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일어날 필요 없이 바로 잠에 빠지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데 아니면 저와 반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경우에. 명랑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중간만 가자. 남들보다 너무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까봐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아주 바닥은 안 치기 때문에 살아갈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최선 다한다는 건 숨막히기 때문에 업무도 항상 한결같은 톤으로 잘하기는 어려워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되 중간 이상만 가자. 내 능력 이상 발휘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에 반쯤 써야지 그 다음엔 더 신장시킬 기회가 온다. 처음부터 100% 써버리면 그 다음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 잘했던 사람이 99%, 98% 떨어지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찰력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전혀 맹탕으로 나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저는 또 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꼭 해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 호기심을 못 참아서 재미가 없으면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걸 항상 저는 새겨두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도 아마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좀 덜 재밌어지잖아요. 재미있는 쪽을, 재미있어지는 일을 택하는 것. 그것도 재밌게 사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의 경우에는 제가 실패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 책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기록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기록을 안 해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하다 그만둔 게 무수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나쁘게 말하면 합리화, 우아하게 말하면 명분이 있어요. 그만두는 명분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들고 후회하거나 돌아서서 막 땅을 치고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것도 명랑하게 사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후회에서 얻은 게 있다면 괜찮은데 그건 후회할 가치가 있지만 후회만으로 끝나는 거는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명랑한 어른으로 살기 네. 위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또 추가하면 후회하지 않기. 네, 항상 호기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 호기심이 없으면 성장을 멈추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아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책에서도 작가님 호기심이 네, 많아가지고 네. 책을 읽지만 않고 네. 뭐 치매 관련된 책을 네. 읽으면 치매 센터에 가서 네, 막 이렇게 바로 해봐야 돼요. 검사도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책을 엄청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작가님만의 그 호기심을 읽은 거를 실체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따라해보는 거죠. 네. 제가 귀가 얇다 그랬잖아요. 좀 그럴싸해 보이면 반드시 한번 해보는데 그럴 땐 유혹에 빠지거나 이상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교양 수업에 있거든요. 교양을 왜 쌓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정확하게 교양의 실체와 어떤 것이 교양을 쌓는 수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책도 추천드립니다. 몇십 명한테 적어도 그 책을 소개한 것 같아요. 분량이 87쪽인데 비해서 너무 알차기 때문에 그럼 작가님께 네. 영향을 준 여러 수천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이 되겠네요. 최근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보다 더 좋은 책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억 못하는 것뿐이니까. 또 기억나는 재밌게 했던 뭔가가 있었을까요? 지난번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에서 태극권 수업 3개월치 등록금을 날리고 딱 한 번 가고 끝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밝히면서 부끄러웠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명분을 세웠긴 내세웠는데 온당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서 정복해보리라. 일단 태극권을 시작할 건데요. 실패 기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흑역사이기 때문에 꼭 해보려고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넓은 공원에서 노인들이 열 맞춰서 그 태극권 하는 모습이 이소룡 무술 보듯이 흥미로웠거든요. 나중에 중국의 어느 공원에 가서 제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활동들을 네.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추진력이 진짜 인상적이고요. 계속 공부 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이 추진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달리 복잡하게 지금 얽매인 게 없는 상황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리고 해봐야 한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 3가지 정도 3종 세트. 맨 처음에 이제 그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도 있었나요? 도서관 사서 생활하는 동안 독서 모임을 많이 운영을 해봤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몸에 체화돼 있어요. 독서를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있는 것도 좋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서로 돌아가면서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본문 텍스트에 집중해서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텍스트를 같이 읽는 거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꺼운 책의 경우에는 읽었어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소리내서 읽는 경우에는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런 학술적인 보고도 봤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 10년째 해봤는데 훨씬 재미가 있어요. 일단 혼자 조용히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그 수마에 빠지기가 쉬운데 같이 앉아서 읽는 동안에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분명히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그걸 발견해내는 재미가 또 있어요. 독서 모임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상 필요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 체계 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비도덕적이니까 그게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자기만의 노하우를 얹지 않으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건 어렵잖아요. 다 체득한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